이 고주파 온열 치료의 경우 단독 치료만으로는 암세포의 파괴가 아주 효과적이지는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고주파 온열 치료를 통해 암세포가 완전히 파괴되기를 기대하지만 실제로 완전히 파괴가 되기보다는 이 세포 벽에 구멍을 뚫는 등 손상만 주는 정도인 경우가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닥터 이재순의 암과 면역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고주파 온열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전에 이에 대한 주제를 한번 다룬 적이 있었고, 암과 열, 온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사실 열을 이용해 각종 치료를 시행하는 것은 고대부터 현재까지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습니다. 사우나, 온천, 뜸 등을 이용한 전통적인 치료도 있고, 이집트의 파피루스에 보면 유방암을 열로 치료했다는 기록도 있고요. 히포크라테스는 열을 발생시키는 장치만 있다면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했고, 중세시대에는 열을 이용해 종양을 태우거나 뜨거운 온천욕을 하는 치료 방법이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현재에도 각종 물리치료 등의 온열을 이용한 치료가 있고요. 암 역시 마찬가지로 열을 이용해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치료가 가능한 이유는 바로 암세포가 열에 약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암세포는 그 특성상 빠르게 분열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 특징을 가지게 되는데, 빠른 분열을 위해 정상세포보다 세포벽이 약하게 되는 거죠. 정상세포의 경우 보통 45도 정도 되어야 세포의 파괴가 이루어지는데, 암세포의 경우에는 이 약한 세포벽 때문에 38도에서 42도 정도의 온도가 되면 세포벽의 변성, 파괴가 일어나게 됩니다. 고주파 온열암 치료는 이러한 암세포와 정상세포 간의 온도에 대한 반응 차이를 이용한 치료 방법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병변 부위의 온도를 42도 정도까지 선택적으로 올리게 되면 정상세포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지만 암세포들은 파괴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를 통해 정상세포의 손상 없이 암세포만을 선택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치료가 바로 고주파 온열 치료입니다. 과거 한 10여 년 전만 해도 국내의 고주파 온열 치료기는 크게 세 가지 정도였습니다. 온코서미아, 셀시우스, BSD 2000 정도였고요. 이 기기들은 심부 체온을 선택적으로 올려서 암세포를 파괴한다는 점은 같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에너지 전달 방식이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기별 특징도 조금씩 차이가 나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추후 보다 자세히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이외에도 국내 기업을 포함해서 여러 곳에서 고주파 온열 장비가 나와서 환자들의 선택의 폭이 조금 더 넓어졌다고 할 수 있죠. 이러한 고주파 온열 치료는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자동으로 타겟팅이 가능합니다. 고주파 온열암 치료는 대부분 암 병변이 있는 곳 혹은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곳에 시행하게 됩니다. 기기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보통은 환자가 침대에 누워가지고요, 이렇게 동그란 기구를 병변 부위에 위치시켜서 시행을 하게 되죠. 이때 대학병원처럼 영상검사를 같이 시행하는 게 아닌데, 어떻게 암이 있는 곳을 정확히 조준할 수 있나 궁금하실 텐데요. 암세포는 빠르게 분열을 해야 해서 정상세포와는 세포를 감싸고 있는 세포벽의 구조가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은 세포벽을 이루고 있는 전자기에 있어서도 나타나게 되는데요. 간단히 말해서 고주파 온열 치료는 이러한 암세포의 전자기적 특성에 의해 특별히 우리가 조준을 하지 않아도 암세포 주위로 고주파 에너지가 모이게 됩니다. 따라서 대략적인 위치만 맞춰주게 되면 자동으로 에너지가 암세포에 모이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 여러 부위에 시행하는 게 가능합니다. 고주파 온열 치료는 정상세포에 손상이 없기 때문에 여러 부위에 시행이 가능합니다. 표준 치료 중 방사선 치료의 경우 너무 많이 치료를 할 경우 방사선에 의해 정상 조직의 손상이 심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정해진 횟수만 치료가 가능하고, 전이 등의 이유로 암 병변이 이렇게 여러 군데에 있을 경우에는 치료가 불가능하죠.
하지만 고주파 온열 치료의 경우 이러한 부작용이 없고요. 정상세포에 손상이 없기 때문에 전이암의 경우에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대장암 환자가 폐에 전이가 되었다면 하루는 대장 부위를 치료하고요. 다른 날에는 전이된 폐 부위를 치료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먼저 단독 치료로서의 효과입니다. 다 그런 거는 아닌데요. 이 고주파 온열 치료의 경우 단독 치료만으로는 암세포의 파괴가 아주 효과적이지는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고주파 온열 치료를 통해 암세포가 완전히 파괴되기를 기대하지만 실제로 완전히 파괴가 되기보다는 이 세포벽에 구멍을 뚫는 등 손상만 주는 정도인 경우가 있거든요. 따라서 단독 치료보다는 항암이나 면역 치료 등과 병행을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약해지고 손상된 세포벽으로 인해 각종 항암 물질이나 면역 세포들이 암세포를 더 잘 파괴하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비용입니다. 고주파 온열 치료의 경우 보험이 되지 않고요. 1회 치료 비용도 고가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비보험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점 역시 단점이죠. 끝으로 여러 회사에서 나온 다양한 기기들이 있는데 그 사이의 차이를 알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기기마다 고주파 에너지 정도, 전달 방식 등의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를 환자분들이 정확히 알기 어렵기 때문에 본인에게 적합한 장비를 찾는 게 생각만큼 쉽지 않죠. 이러한 고주파 온열 치료 시 주의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먼저 열감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고주파 온열 치료 시에는 별다른 느낌을 받지 못합니다. 직접적으로 열을 발생시켜서 이렇게 열을 전달시키는 전도 형태가 아니라 고주파 에너지를 통해 심부세포의 온도를 상승시키기 때문에 치료를 받는 환자는 아무런 느낌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기기에 따라 약간의 열감, 약간 따뜻한 느낌 등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별다른 반응이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치료 시 열감을 느끼신다면 또한 열감의 정도가 좀 불편한 정도라면 담당 의사와 반드시 상담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주의사항으로 체내에 금속 보형물이 있는 경우입니다. 여러 가지 시술 등을 통해서 이 체내에 금속 보형물이 있다면 치료 전에 반드시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치료 부위에 일정 크기 이상의 금속 보형물이 있다면 고주파 치료 시 에너지의 상당수가 이 보형물에 집중이 될 수 있고요. 이를 통해 세포의 온도가 아닌 보형물의 온도가 상승하거나 보형물의 변형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치료 부위에 상처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론상으로는 심부 세포 온도를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상처가 있어도 문제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 후에 실밥만 제거가 되었다면 언제든지 치료가 가능하고요. 하지만 경우에 따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열감 등이 발생할 수 있고 대부분의 경우 열은 상처의 회복을 저해시키고 염증 반응 등을 유발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하신 경우에는 최소 한 달 정도는 지나고 받으시도록 설명드리고 있고요. 끝으로 많은 환자분들이 고주파 온열 치료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점들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전에 제가 올린 고주파 관련 영상에 댓글로 질문해 주신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가정용 고주파 기기, 고주파 온열 치료기와는 다른가요? 많은 분들이 가정용 고주파 기기와 비슷하게 생각하시고 문의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암 치료에 사용하는 이 고주파 온열암 치료기는요, 가정용 고주파 기기와는 조금 다릅니다. 일단 장비의 크기, 가격 등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개인이 가정에서 구입해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는 아닙니다. 치료 기전도 조금 많이 다르고요. 보형물의 경우 무조건 다 안 되는 건가요? 일단 보형물이 있다고 다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페이스메이커라고 하는 이 심장 박동기가 있거나 골절 등의 치료를 위해 금속 플레이트나 보형물이 있는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유방수술 후 재건을 위해 보형물이 삽입된 경우에도 금속은 아니지만 실리콘 등의 보형물에 변형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좋고요. 다만 일부 기기의 경우 크기가 작은 보형물, 예를 들어 스텐트 같은 경우에는 치료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형물이 있다고 무조건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뭐 보형물의 종류나 위치, 크기, 그리고 뭐 고주파 기기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치료 전에 상담을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술 후에 바로 가능한가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론상으로는 수술 후 상처 부위가 다 아물었다면, 즉 실밥을 제거했다면 가능하지만 안전을 위해 한 달 정도 후부터 치료를 받으시도록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치료 부위에 상처나 피부 병변이 있다면 이 역시 미리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플란트 시술 후 가능한가요? 임플란트 역시 안쪽으로 나사 등을 넣게 되면 금속 보형물로 구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임플란트의 경우 구강암이나 안면 부위 암처럼 해당 부위에 치료를 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대장암으로 복부에 고주파 치료를 받는 분이라면 임플란트와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이죠. 예방을 위해 고주파 온열 치료를 받는다면 도움이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예방을 위한 고주파 온열 치료는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면역 치료의 경우 암세포가 없더라도 면역력을 증강시켜 줄 수 있고, 이렇게 증가된 면역력이 암세포가 생기는 걸 억제할 수 있습니다. 즉 예방적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고주파 온열 치료는 결국 암세포가 없다면 별다른 효과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상세포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암세포를 선택적으로 파괴하는 치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방 차원에 시행한다고 하면 우리 몸의 어느 부위에 해야 할지도 사실 애매하기 때문이죠. 오늘은 고주파 온열 치료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각종 면역 주사가 표준 치료에 있어 항암과 비슷하다면 고주파 온열 치료는 표준 치료 중 방사선 치료에 비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주파 온열 치료의 경우 정상세포에 손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와 달리 여러 부위에서 시행이 가능하고 횟수 제한이 없다는 장점이 있죠. 여러 가지 경우에 도움이 되겠지만 수술 후 재발 방지나 유방암 환자가 수술 전 선행항암을 진행하는 경우 등에는 특히 효과적인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 암과 면역 이야기의 이재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